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에 겪은 일 때문인데요. 지금은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후회와 미안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처럼 가족 간의 비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평범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미술 강사가 되었고 30년 이상을 한 직업에 몸담았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4년 전에 먼저 떠난 우리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를 뒀는데 외동이라고 버릇없이 키우지 않으려고 엄하게 키웠더니 오히려 너무 순하고 착한 아이가 되어버렸네요. 어찌나 눈치가 없는지 연애도 제대로 못해서 30 넘어서까지 속을 썩였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차였어. 그만 만나자는데. 또? 엄마가 여자 마음 좀 잘 읽어주라고 했지. 아우, 못 살아. 모르겠어. 난 한다고 했는데 여자들이 뭘 원하는지 도통. 그렇게 연애에 서툴던 아들이 33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들이 전날부터 안절부절 못하더니 다음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동네가 떠나가라 외쳤죠. 엄마, 내 여자친구 데려왔어. 빨리 나와보세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정작 인사 온 며느리는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단정한 차림에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태섭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과하지 않으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대형 회계법인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고 했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공부했다고요. 아유, 힘들었겠네. 혼자 서울 생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독립심도 기르고 좋았어요. 씩씩한 모습이 보기 좋았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보는 눈빛이 따뜻했어요. 우리 아들이 뭐가 그리 좋은지 아들이 하는 시시한 농담에도 진심으로 웃어주더라고요. 똑부러지게 생긴 외모에 예의도 바르고 무엇보다 아들을 잘 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며느리는 검소했어요. 예물이나 예단을 최소화하자고 제안했죠. 어머니, 요즘 시대에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실속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이라고 하는데 너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태섭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식도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만 모여서 했답니다. 애들 결혼 시점이 남편이 투병하던 시기였는데 며느린 병원에도 자주 찾아왔답니다. 과일을 깎아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책도 읽어주고요. 남편도 며느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런 말도 했죠. 우리 태섭이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 내가 없어도 안심이야. 이제 가도 되겠어.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보내준 사람 같더라고요. 남편이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전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답니다. 남편을 보낼 땐 괜찮다가 갈수록 상태가 나빠졌죠.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머니, 저희랑 사는 거 어떠세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기 적적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신혼인데 내가 어떡해. 신혼이 뭐 별건가요.
가족인데 어머니가 계시면 저도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은 생각보다 편안했어요. 며느린 정말 살림을 잘했거든요. 지원아, 너 회사 다니느라 힘든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니가 편하셔야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저 원래 부지런한 스타일이에요.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남편 생각에 울먹이면 조용히 옆에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고요. 때로는 친딸보다 더 다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답니다.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몇 개월 전부터 외출이 잦아졌어요. 주말마다 어디론가 나갔다가 늦게 들어왔죠. 아들이 부르면 친구 만나고 왔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답니다. 새벽에 몰래 전화하는 것도 여러 번 봤어요. 한 번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안방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들었죠. 지금은 못해. 시간을 좀 줘. 그 일은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제발, 더 이상은. 며느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라는 건지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것 같아서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순 없었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부터 열까지 간섭한다는 소리라도 들으면 괜히 불편해질까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순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어요. 어머, 나 어제 역 앞 카페에서 너희 며느리 봤는데 젊은 남자랑 있더라. 젊은 남자라는 말에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니, 확실히 우리 며느리 맞아? 맞다니까. 둘이 하는 이야기는 멀어서 못 들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 남자가 뭔가 봉투 같은 거 줬는데 네 며느리가 거절하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순자의 목격담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30대 중반? 깔끔하게 생겼더라. 양복 입고 있었고 인상도 좋던데. 그날 저녁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지만 왠지 초조해 보였답니다. 지원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역 앞 카페에 갔다며? 순간 며느리의 손이 멈췄어요. 아, 옛날 회사 사람 만나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혹시 저 보셨어요? 순자가 지나가다 봤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그때부터 의심의 씨앗이 제 머릿속에 자라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새벽 또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며느리가 울면서 말하는 것 같았죠.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잖아. 알았어. 알았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돈 문제일까? 아니면 정말 불륜일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상한 정황들이 자꾸만 쌓여갔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친구 만나러 간다고 외출을 했어요. 이번엔 제가 직접 따라가 봤죠. 살다 살다 미행이라니. 60년 인생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마치 범죄자가 된 것처럼 모자를 푹 눌러쓰고 며느리 뒤를 조심조심 따라갔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자괴감이 들면서도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죠. 며느린 역 근처 한 호텔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호텔을 가는 걸 보니 다리에 힘이 풀렸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 며느리가 내려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순자가 말한 그 남자와 함께였죠. 두 사람은 로비를 가로질러서 카페로 갔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지켜봤답니다. 근데 창밖에서 지켜본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린 겁에 질린 표정이었고 남자는 뭔가 위협적인 느낌이었죠. 남자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툭 던졌고 며느린 고개를 숙인 채 뭔가 사정하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혹시 큰 빚을 진 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려서 몇 번이나 쉬어야 했어요. 며느리를 의심했다는 죄책감과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에게 걸려오는 전화가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며느린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받았죠. 꼭 쫓기는 사람처럼요. 여보세요? 네, 지금은 좀... 그 얘긴 끝났다고 했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온 며느리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들은 정말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둔하고 눈치 없는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요? 태서봐, 지원이 요즘 뭐 힘든 일이 있다고 너한테 말 안 해? 글쎄, 별일 없는 것 같은데. 왜? 요즘 전화가 자주 오는 것 같던데. 예전 직장에서. 그거? 가끔 자문으로 돈 좀 주면 되는데 공짜로 해달라고 귀찮게 하나 봐. 아들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니 정말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았답니다. 그날은 주말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부산하게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 선반 위에 핸드폰이 놓여 있는 걸 발견했죠. 며느리 핸드폰이었어요. 급하게 나가느라 놓고 갔구나. 연락 오면 어쩌지? 가져다 줘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엔 엄마라고 떠 있더라고요. 혹시 사돈한테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싶어서 받았죠. 그런데 들려온 건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입금 안 해? 오늘까지라고 했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건가 감도 안 잡혔죠. 여보세요? 사돈, 지원이가 핸드폰을... 누구세요? 제 목소리를 듣고 상대방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시 걸려오지 않았답니다. 손이 떨렸어요. 특히 입금 안 하냐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정말 빚이 있는 걸까? 근데 왜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저장돼 있는 거죠? 설마 며느리가 일부러 속이려고?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메시지를 확인해봤지만 대부분 삭제돼 있었어요. 통화 기록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사진첩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답니다. 숨긴 폴더가 하나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열어볼 순 없었지만 며느리가 우리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2시간쯤 지나서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왜 두고 나갔어? 거짓말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일단 상황을 더 파악하고 싶었어요. 며느린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초조한지 이마에 땀까지 맺혔답니다. 중요한 연락 올 때가 있는데 어디 갔지? 분명히 집에 두고 간 것 같은데. 무슨 연락? 그냥 엄마가 연락할 것 같아서요. 집 전화를 계속 확인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며느린 계속 불안해했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아들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죠. 온통 신경이 핸드폰에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 내 말 듣고 있는 거지? 오늘 당신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핸드폰 없어서 그렇게 불안해? 내일 하나 새로 사면 되지. 아니, 중요한 연락이 있어서.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남자가 또 연락할까봐 두려워하는 거라는 걸 말이죠. 며느리가 자러 들어간 후에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봤어요. 부재중 전화가 15통이나 와 있었고 메시지도 여러 개 있었답니다. 발신자는 모두 엄마였어요. 메시지를 열어봤더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왜 전화 안 받아?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네 남편한테 다 말해버린다. 가정 지키고 싶으면 연락해.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며느리가 뭔가 약점을 잡혀서 협박받고 있는 게 분명했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린 일찍 나갔어요. 일요일인데도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며느리 핸드폰을 다시 꺼냈어요. 새벽에 또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요. 삼촌, 오늘까지 안 주면 우리 둘 관계 다 폭로한다. 네 시어머니도 알면 재밌겠네. 메시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우리 둘 관계? 진짜 모습?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계속 읽어내려갔죠. 근데 그 다음 메시지에는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웨딩 사진이 분명했죠.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아니, 이게 뭐야? 우리 모르는 과거가 있었단 거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느리가 결혼한 적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아직도 이 남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 떨리는 손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읽었어요. 잊었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 배신하고 도망간 거 아직도 용서 안 했어. 난 네 남편이 제일 불쌍해. 자기 와이프가 어떤 여잔지도 모르고.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우리를 속였구나. 아들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순수하고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때 전화가 왔어요. 엄마라는 그 이름으로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죠. 이 남자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끊지 말고 말씀하세요. 아, 시어머니 맞죠? 어제도 전화 받으신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됐네요. 당신 누군데 이러는 거예요? 저요? 궁금하시죠? 지원이가 안 말했나 보네요. 전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요. 너무 당당한 남자의 태도에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 하면 믿을 줄 알아요? 웨딩 사진 안 보셨어요? 진짜 잘 어울리지 않나요? 5년 연애 끝에 결혼 준비까지 다 했었는데 지원이가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저도 불쌍한 놈이에요. 그게 사실이면 어머니도 화나시죠? 그런 여자한테 멀쩡한 아들 빼앗긴 거잖아요. 남자의 목소리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돈만 주면 조용히 사라질게요. 삼촌, 비밀 지켜주는 대가로 그 정도는 괜찮죠? 아니, 아들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그게 좋을 거예요. 순진한 아드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건 협박이잖아. 협박? 전 그저 진실을 말하려는 것뿐이에요. 당신 며느리가 어떤 여자인지,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참, 회사에서 돈 빼돌리다가 잘린 것도 아시나요? 어머니 정말 며느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중얼거렸죠. 하지만 남자의 목소린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원하시면
그것도 보내드릴까요? 오늘 오후 5시까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순간 주저앉고 싶었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갑자기 아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착한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평생 상처가 될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1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제가 본 며느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며느리의 민낯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죠. 오후가 되자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여전히 핸드폰 찾느라 정신이 나가 있었죠. 어머니, 제 핸드폰 정말 못 보셨어요? 집밖에 없는데. 못 봤는데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 뒤에 어떤 거짓이 숨어 있는지 생각하니 화가 났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집으로 전화 온 건 없었어요? 누가 저 찾는 전화. 아니, 없었어. 또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죠. 먼저 며느리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들이 불쌍해 보였답니다. 아내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차라리 이럴 때 아들이 둔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어요. 근데 안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깊이 잠든 것 같았고요. 문득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어쩌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 얼마나 오랜 시간 당했을까?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배신은 배신이죠. 이런 사실을 숨긴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침이 되자마자 또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시간 없어, 결정해. 분노와 배신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침을 맞았어요. 며느린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게 역겨웠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속여왔다니.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도 외출하자 전 결심했어요. 며느리 방을 뒤져보기로요. 뭔가 증거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던 중 검은색 서류 가방을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열쇠는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아마 급하게 숨기느라 제대로 감추지 못한 것 같았어요. 가방을 여는 순간 수많은 서류가 쏟아졌답니다. 대부분 회계 관련 서류였는데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있었죠. 해고 통지서. 며느리가 다니던 회계법인에서 발행한 문서였어요. 해고 사유란에는 회사 규정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날짜를 보니 아들을 만나기 6개월 전이더라고요. 그 밑에는 또 다른 서류들이 있었어요. 내부 고발 신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도 있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도 있었죠. 뭔가 회사에서부터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것만으론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USB도 하나 발견했어요. 노트북에 꽂아보니 여러 개의 폴더가 있었는데 그중 증거자료라는 폴더가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해봤답니다. 지원 씨가 이 일 공개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아요. 지원 씨는 어차피 신입이고. 하지만 진우 씨 일도 계속해야 하지 않아요?
지원 씨 하나 이상하면 다 해결돼요. 진우라는 이름을 들었죠. 혹시 진우라는 남자도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건가? 그걸 듣고 나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갑자기 며느리의 과거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기분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를 속인 건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정신을 차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방을 나왔죠.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며느리 얼굴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머니, 제 핸드폰 정말 못 찾겠어요. 정말로 못 보신 거 맞죠? 며느리의 눈에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전 계속 모른 척했답니다. 그래, 진짜 못 봤다니까. 잘 찾아봐. 집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날 밤 며느리 핸드폰으로 또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이 마지막이다. 돈 준비 안 하면 네 남편한테 연락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했죠.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답니다. 진우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하는 건지. 다음 날 아침, 정신없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표시를 보니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여보세요? 사돈 안녕하셔요. 잘 지내셨죠? 저 지원이 엄마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사돈이 이 타이밍에 전화를 하다니 혹시 사돈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딸하고 엄마 사이엔 비밀이 없잖아요. 갑자기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 지원이 거기 있나요? 계속 핸드폰이 안 되네요. 하지만 제가 며느리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지원이 잠깐 외출했는데요. 그래요? 언제 들어온대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사돈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냥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해서. 무슨 일이요? 제가 되묻자 사돈이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사돈이 저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죠. 제가 괜히 걱정이 돼서. 사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이요? 네. 제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는데 잠깐 뵐 수 있을까 해서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실은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았죠. 그러시죠. 내일 오후에 집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돈댁 근처로 갈게요. 그리고 지원이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이라니. 사돈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답니다. 사돈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혹시 그 진우라는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사돈도 며느리 일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속인 거였을까? 그날 오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여전히 핸드폰을 찾지 못한 듯 초조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며느리 핸드폰으로 또 메시지가 왔어요. 시간 다 됐어.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정말 다 폭로한다. 네 남편 회사로 우리 사진 다 보낼 거야. 너희 시어머니한테도 다 말해버릴 거고. 나 더는 못 기다린다 말했다. 이미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 남자는 그것도 속이는 거였죠. 내일 사돈을 만나면 뭔가 더 확실해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다가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아들에게 뭔가 말하는 것 같았죠. 평소와 달리 너무 자신 없는 목소리였어요. 여보, 혹시 내가 과거에 뭔가 숨긴 게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
뭔 소리야 갑자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연히 용서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착한 우리 아들. 하지만 정작 진실을 알게 되면 정말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이래? 무슨 일 있으면 다 말해도 돼. 숨기지 말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느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측은한 마음도 잠깐 들긴 했지만 왜 우리한테 솔직하지 못했는지 계속 원망스러웠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다 며느리 때문에 깨져버린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오후 약속한 카페에서 사돈을 만났어요. 사돈도 몇 달 전 본 것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전 가방에서 며느리 핸드폰과 함께 인수해온 웨딩 사진부터 꺼냈어요. 사돈, 제가 묻고 싶은 게 더 많네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사진을 본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지원이 다 아나요? 아니요, 지원이 핸드폰에서 봤어요. 사돈이 대답해봐요. 여태 우릴 속인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이런 과거를 속이고 우리 애하고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돈 어른 진정하세요. 정말 오해예요. 제발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오해요? 이게 무슨 오해예요? 다른 남자하고 갈 때까지 갔다는 건데. 그리고 지금 그 남자하고 맨날 연락하는 것도 제가 다 압니다. 사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거의 울부짖듯이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까지 협박하고 있다고요. 네? 3천만 원이요? 사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또 시작했구나, 그 나쁜 놈. 사돈이 깊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숨긴 건 맞아요. 하지만 지원인 잘못이 없어요. 사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사진 속 남자 진우라는 애예요. 우리 지원이랑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5년을 연애했죠. 결혼 준비까지 다 했었어요. 미리 얘기 못 드린 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큰일이 터졌어요. 지원이 상사가 회사 돈 2억을 빼돌린 거예요. 지원이가 회계 담당이라 그걸 발견했고 고민 끝에 내부 고발을 하기로 했죠. 내부 고발요? 네. 근데 그 상사가 미리 눈치를 챘나 봐요. 오히려 지원이를 횡령범으로 몰았어요. 증거도 조작하고. 그리고 그때... 사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우가 돈을 받고 지원이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5년을 함께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한 사이에 그렇게 배신을 할 줄은 우리도 몰랐어요. 뭐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에서는 지원이를 해고했어요. 경찰 조사도 받았죠. 다행히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는 안 됐지만 이미 업계에서 지원이 평판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럼 지금 협박하는 것도... 네. 파렴치한 놈. 자기가 배신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뜯어내려고... 사돈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지원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정신과 치료도 받았고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새 출발하려는데 그때 박서방을 만난 거예요. 죄송해요, 사돈.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요. 지원이는 다 털어놓겠다고 했는데 지원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았다고 하니까 혹시 그 일을 다시 떠올려서 힘들어질까 봐 나중에 하라고 했어요. 제 탓입니다. 사돈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또 이 문제로 결혼까지 갔다가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자식 가진 엄마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근데 그놈은 왜 이제 와서 협박을... 작년부터 연락이 왔대요. 자기도 회사에서 잘렸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이젠 3천만 원까지. 이제야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새벽에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전화를 했는지 말이죠. 사돈,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박서방한텐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원이가 직접 말할 때까지.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지원이가 용기를 낼 때까지만 제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나 잠깐 친구 만나러 나왔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어머니, 저 큰일 났어요. 핸드폰 때문에 중요한 연락이. 지원아, 진정해. 곧 집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사돈을 봤어요. 사돈 표정이 아까와는 사뭇 달랐죠. 사돈, 그 진우 놈 우리가 해결해야 해요. 우리 애들 잘 살게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이 있어요. 사돈 어른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사돈의 눈빛이 단호해졌어요. 딸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돈이 들려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방 속 며느리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답니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거실 바닥에 몸을 수그리고 있었죠. 눈은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 아직도 핸드폰 찾는 거야? 네, 여기 말고 다른 데 두고 온 적이 없는데.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직은 줄 수 없었죠. 그래, 내일 다시 찾아보자.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정말 급한 연락이.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전화기로 불이 나게 달려갔죠. 여보세요? 아, 네. 지금은 좀...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가 주저앉았어요. 누구 전화야?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불안함에 온몸이 흔들리는 며느리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또 그놈 전화였구나. 그런데도 끝까지 말할 생각이 없구나. 기회는 얼마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며느리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봤어요. 사돈과 만난 후라 그런지 메시지들이 다르게 읽히더라고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가졌어. 그때 나랑 결혼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네가 날 버렸잖아. 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뿐이야. 이건 협박이라기보다는 원망이었어요.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원망이 뒤섞인 비뚤어진 감정 같았죠. 더 자세히 핸드폰을 만지다 보니 녹음 파일들도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몰래 녹음한 것 같았는데 재생해보니 둘이 나눈 통화 내역이었죠. 진우씨, 제발 진실을 말해줘.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잖아. 나한테 어떻게 그래? 미안해. 나도 살아야 하니까. 솔직히 나보단 네가 희생하는 게 낫잖아. 우리 5년이야. 5년이라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 어떻게 그래? 그래,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결혼해서 그냥 주부로 살면 되는 거잖아. 며느리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얼마야? 얼마 받았어? 날 얼마에 팔았냐고? 3천만 원. 그래도 이 돈이면 3천만 원. 지금 진우가 요구하는 금액과 똑같았어요. 그때 받은 돈은 싹 다 날리고 이제 또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 같았죠. 다음 파일은 더 최근이었어요. 아마 몇 달 전 녹음 같았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다 끝난 일이잖아. 진우씨 나 말고 돈을 택했어. 끝난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꼴을 나더러 보라고? 그게 무슨... 내가 너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렸어. 이제 난 어떻게 살라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 내가 뭘 했는데? 아니지. 넌 나를 책임져야 맞지. 너만 아니면 이런 일 생기지도 않았다고.
그러니까 돈 줘. 보상하라고. 아니면 네 남편한테 다 말할 거야. 너도 나랑 똑같이 망가져 볼래?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진우라는 놈은 자기 인생이 망가진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작정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배신해놓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다니.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며느리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을 찾느라 집안 곳곳을 뒤지기 바빴죠. 저기 지원아, 잠깐 앉아봐. 네? 네, 어머니.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앞에 앉았어요.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뭐가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 거 다 알고 있어. 순간 며느리의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혹시 전화 받은... 너 괴롭힘 당하고 있지? 돈 달라는 협박도 받고 있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 알아.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제 같이 해결하자. 그 순간 며느리가 무너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어머님한테 숨겨서. 괜찮아. 다 이유가 있었잖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제 품속에서 며느린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답니다. 저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회사 돈도 안 훔쳤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알아, 다 들었어. 네? 들으셨다고요? 제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네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었어. 알아야 했어. 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그럼 그동안 온 메시지도... 그래, 다 봤어. 그리고 사돈 만나서 그동안 일도 다 들었어. 엄마를요? 며느리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야. 네 엄마랑 나랑. 두 엄마가 나서면 못할 게 없어. 그런 놈은 약점 잡고 평생 늘어져서 괴롭힐 거야. 이제 우리한테 맡겨도 된다.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그 태섭 씨한테는... 그래, 비밀로 하자. 하지만 나중엔 네가 직접 말해야 된다. 네, 꼭 그럴게요.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이런 과거가 있는데...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지원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우리 태섭이한테 그런 일 생겼더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지금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잠시 말을 멈추고 며느리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넌 피해자야. 잘못한 건 그 진우라는 놈이고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며느리가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이번엔 안도의 눈물 같았죠. 그런데 어머니, 두 분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넌 모른 척해. 사돈하고 내가 계획이 있어. 이건 어른들한테 맡겨라. 다음 날 오전, 사돈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났어요. 사돈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사돈, 이거 보세요.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거예요. 변호사요? 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하대요. 증거만 충분하면. 서류를 보니 법적 검토 의견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진우 부모님 회사 정보예요. 꽤 큰 운수회사더라고요. 버스 30대 정도 운영하는. 이참에 아들이 무슨 짓 하는지 알려줘야죠. 회사 일 걸면 해결될 거예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진우 부모님 회사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어떻게 말할지 의논했죠. 사돈, 오늘 우리 너무 점잖게 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가 시청이랑 계약해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곳이래요. 평판이 중요하겠죠. 저도 결심을 굳혔어요. 점잖게 갔다가는 또 무시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니 꽤 큰 사무실이었어요. 1층엔 버스 기사들이 쉬는 휴게실도 있고 많은 직원이 오가고 있었죠. 접수대를 지나치고 바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장님 어디 계세요? 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죠. 어이, 무슨 일이신데? 여기가 장진우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데 맞죠? 당장 나오라고 하세요. 사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다 밝히려고 왔어요. 한 직원이 황급히 사장실로 뛰어갔고 잠시 후 5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조용히요? 대개 아들이 남의 집딸을 협박하고 있는데 조용히 이야기하자고요? 여러분, 이 회사 사장 아들이 지금 무고한 여성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 버스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요? 사무실이 술렁거렸어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어요. 진우 아버지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아니, 그건 제발 사장실에서 이야기합시다. 그때 50대 여성이 어디선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진우 어머니였죠. 어머니는 직원들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거의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사장실로 가시죠.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제발요. 사돈과 저는 눈빛을 교환하며 충분히 압박을 준 것 같았죠. 우리는 위풍당당하게 사장실로 들어갔어요. 진우 부모님은 완전히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대개 아들이 제 며느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진우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더 보여드릴까요? 네 남편한테 폭로한다. 인생 끝장낸다. 이런 협박 메시지가 수도 없이 와요. 그것 때문에 우리 며느리는 매일 불안하게 살고 있고요. 정말 우리 아들이 이걸 보냈다고요? 네. 정 못 믿으시겠으면 이것도 보세요. 사돈이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3년 전 대기 아들이 제 딸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아세요? 돈 받고 거짓 증언해서 제 딸을 파멸시켰어요. 우리 애 멀쩡히 다니던 직장 잃고 결혼까지 준비하다가 진우한테까지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때 우리 애가 인사도 갔는데 그것도 다 잊으셨나 보네요. 아니, 그럴 리가... 진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당신들이 무슨 증거로? 증거요? 여기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고요. 경찰서 가려다가 먼저 온 건데? 제가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진우가 3천만 원 받고 배신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이었죠. 이럴 수가? 우리 진우가 왜? 진우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지금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드님이 계속 협박하고 있어요. 진우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했어요. 당장 우리 애 부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애 말도 들어봐야겠어요. 그 말과 동시에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연락을 하더니 고함을 질렀어요. 너 당장 회사로 와! 지금 당장! 30분쯤 지나자 진우가 도착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진우는 저희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특히 제가 여기까지 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죠. 이게 무슨... 이 자식아, 너 이게 다 사실이야? 진우 아버지가 진우의 뺨을 때렸어요. 네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 협박이라니.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다녀? 진우 어머니도 울면서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진우야, 이게 사실이니? 정말 네가 그런 짓을 한 거니? 아니지. 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을 해!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고! 네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녀? 진우 아버지의 고함에 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뭐? 네가 피해자라고? 제가 나섰어요. 피해자라는 말에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하! 피해자? 너 그깟 3천 때문에 결혼하려는 여자한테 배신해놓고 무슨 피해자야?
아니 그건 제가 받으려고 받은 게 아니라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3천을 요구하고 있잖아. 웨딩 사진으로 협박하면서. 진우가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 그 여자가 먼저 저를 버렸어요. 우린 분명히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라고요. 사돈이 소리쳤어요. 야, 말은 똑바로 해. 우리 딸이 5년을 믿고 의지했어. 나도 너 아들처럼 생각했고. 근데 돈 때문에 배신했잖아. 너만 잘 살겠다고 우리 애는 어떻게 되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무슨 결혼? 너 같은 놈 어떻게 믿고 결혼을 시켜? 미쳤냐? 진우가 비웃었어요.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나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살죠. 이 자식이! 진우 아버지가 또 손을 들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아버지도 사업하시잖아요. 돈이 최고라는 거 모르세요? 다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그리고 지원이 걔가 너무 멍청하게 돈 주고 입 닫으면 그만인걸. 죽어도 못한다니까 제가 도와준 것뿐이에요. 진우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희 두 사람 앞에 앉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우리 애 용서해주세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아드님이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저희가 부축해서 일으켰지만 진우 어머니는 계속 울었어요. 진우 아버지가 진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다신 안 하겠다고 말하라고! 아버지, 저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딴 놈이랑 결혼했어요. 내가 당했다고요. 그 말을 듣자 사돈이 가슴을 치며 소리쳤어요. 네 놈이 우리 딸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어. 우울증 와서 제대로 살지도 못했다고. 겨우 지금 마음 잡고 사는 애한테 너 무슨 짓이야? 어?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돈 뜯어가고 방해할 생각이면 우리도 너희 부모님 사업 망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너 사과 안 하면 이제 내 아들 아니다! 결국 진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반항적이었죠.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녹음하고 있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협박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전과자 되고 싶어요? 부모님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살 생각이면 그렇게 해요. 진우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눈을 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각서를 꺼냈어요. 변호사에게 들은 조언대로 행동했죠. 여기 써있는 대로 서명하세요. 각서에는 모든 협박 행위를 중단하고 보유한 모든 자료를 삭제하며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진우가 부모님 얼굴을 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어요. 진우가 나간 후 진우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흰 그동안 지원이란 아가씨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지원씨가 결혼자금으로 1억을 요구했다고, 친정빚도 갚아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잘 헤어졌다고 생각했죠. 이런 일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지원인 예물도 사양했던 아이예요. 검소하고 욕심 없는 아이라고요. 진우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제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부모는 자식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저도 엄마니까 이해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같은 자식 둔 엄마로서 아무리 잘못했어도 전과자 되는 건 막아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기회 두 분에게 드린 겁니다. 진우 어머니가 흐느끼며 울자 제가 진우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진우도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 잡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가려는 우리를 보더니 진우 아버지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작은 성의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게 진우를 잘못 키웠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돈으로 아드님 치료받게 하세요. 상담도 받고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저희한테 하는 진짜 보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부모 역할이잖아요. 진호 부모님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사돈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잘 끝났네요, 사돈. 네, 우리 딸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며느리가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신 거죠? 됐어. 다 해결했어. 이제 그 사람한테서 연락 안 올 거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쪽 부모님 만났어. 다 털어놓고 사과 받았어.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어요. 얼마 만에 며느리의 편한 얼굴을 보는 건가 싶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저 혼자서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울지 마, 이제 다 끝났어.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왔어요. 어? 둘이 뭐 했어? 표정이 좋은데? 아들 농담에 며느리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비밀이야. 아, 뭐야, 나만 빼고. 아들이 투정 부렸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에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니, 저 태섭 씨한테 말할게요. 용기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절 받아주셨으니까 대신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래, 네가 준비됐을 때 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호에게서는 정말 연락이 없었죠. 며느리도 한결 편안해 보였고요. 주말 저녁, 며느리가 거실에 있을 때 아들을 보며 용기 내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내가 숨긴 게 있어. 며느리가 심호흡을 했어요. 덩달아 저도 긴장되더라고요. 숨긴 거? 뭔데? 며느리가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부터 진우와의 관계, 배신당한 것, 그리고 최근까지 협박받았던 것까지.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당신이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구나. 왜 진작 말 안 했어? 무서웠어. 당신이 날 버릴까 봐. 또 믿었던 사람이 날 떠나면 어쩌나 싶어서. 바보야, 내가 왜 널 버려? 며느리가 아들의 말에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인 눈물이었죠. 정말? 정말 괜찮아?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들이 저를 돌아봤어요. 며느리를 따라 우는 절 보더니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엄만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은데? 감사해요. 지원이 도와주셔서. 어머니가 다 해결해 주셨어. 너무 다행이야. 이제 숨기는 거 없이 살 수 있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안았어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순간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2달이 지났어요. 우리 집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죠. 며느린 작은 회계사무소에 재취업했어요. 비록 예전 직장만큼 크진 않지만 행복해했답니다. 어머니, 오늘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이거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며느리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걸 왜 나한테 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결국 받긴 했지만 나중에 며느리 통장에 다시 넣어줬답니다. 얼마 전에는 사돈이 집에 놀러 왔어요. 요즘은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처럼 지내죠. 우리는 맥주 한잔 마시며 지난 이야기를 나눴어요. 종종 진우 이야기도 하죠. 진우는 요즘 어떻게 산대요? 지방으로 내려갔대요. 아예 다른 곳에서 새 출발하라고 했나 봐요. 주방에 있던 며느리가 우리 2사람을 보면서 말했어요. 2분 너무 친해진 거 아니에요? 비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왜? 좋잖아. 요즘 이렇게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요. 처음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며느리가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우린 가족이 됐죠.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잘했어. 우리 며느리 당신이 잘 지켜줬네. 라고 했겠죠. 며느리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밤마다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비밀도 없고 거짓도 없는 진짜 가족. 이 이야기를 쓰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고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내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에 숨긴 비밀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그 어떤 과거도 용서하고 받아줄 거예요. 저희 집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이만 마치겠습니다.